위치 관계. 우리가 오늘부터 하는 거는 지난 시간에는 한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를 했어. 그래서 그 직선이 접할 때가 제일 중요했다라고 했단 말이야. 그럼 이번에도 이제 두 개의 원의 위치 관계에 대해서 배워보려고 해. 얘는 크게 보면 이게 5가지가 있어. 5가지. 그래서 두 원이니까 한 원이 다른 원의 외부에 있다. 이렇게 바깥에 있는 경우 점점점 이 작은 원이 움직인다고 생각해봐. 점점 가까워져요. 얘가 점점 가까워지면 딱 접할 때가 있고 이럴 때는 바깥에서 접해서 외접한다라고 얘기를 해. 그 다음 좀 더 들어가. 이제 쭉 더 들어가면 두 개의 점에서 만나겠지. 그래서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더 들어가. 더 들어가서 이쪽에서 딱 하나 접할 때가 있어. 이때는 내접한다. 안쪽에서 접한다. 마지막 얘가 이제 더 쏙 들어가면 안으로 쏙 들어가겠죠. 더 지나가면 이제 물론 여기서 또 내접할 때가 있겠지만 그때는 생각하지 말고 그냥 얘가 점점 들어가서 어떻게까지 되는지를 파악하면 돼. 알겠죠? 그래서 이 5가지 경우가 있고 우리가 원과 직선을 얘기할 때도 언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했어요? 접할 때가 제일 중요하다고 했다고. 이 원이 이렇게 있을 때 이 접할 때가 제일 중요했어요. 왜? 이 접할 때가 판별시티가 0이라고도 하고 판별시티가 0보다 크다라고도 하고 판별시티가 0보다 작다라고도 하고 사실 이건 별로 안 써먹는다고 했지. 뭘 써먹는다고 했어? 우리가 원래? 점직거와 반지름. 그죠? 점직거와 반지름. 직선과 반지름. 원의 중심과 직선까지 거리. 이 D와 R의 관계를 우리가 아는 게 더 중요하다고 했어요. 근데 문제 풀 때 이렇게 안 풀고 판별식으로 하신 분도 있더라고요, 여전히. 자, D랑 R이랑 같을 때가 접할 때고 D가 더 크면 R이 더 작으면 이때는 안 만나는 거고 R이 더 크면 D가 더 작으면 이때는 두 점에서 만난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죠? 맞잖아요, 여러분. 왜 그러세요? 눈빛들이 왜 그러세요? 다 알잖아. 그래서 우리가 보면 언제가 기준이야? 우리가 부등식은 결국 방정식의 일부분이다 라는 얘기를 했었고 방정식과 한 끗 차이다 이런 얘기 하면서 부등식의 경계가 방정식의 해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야. 이 경계가 방정식 해가 된다. 이 경계가 되는 지점이 아주 중요했어. 그럼 여기서 봤을 때 경계가 언제야? 우리가 딱 요때라고 요때. 딱 접할 때 이럴 때가 경계가 되는 거지. 알겠어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도 딱 접할 때 언제요? 외접과 내접. 이때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 이걸 기준으로 나누는 거야. 그렇죠? 여기가 D가 0일 때를 기준으로 0보다 크냐 작냐 나누는 것처럼 중심거리 D와 중심거리가 아니죠. 여기 점직거랑 반지름 R과 같을 때를 기준으로 이거보다 작니 크니 뭐 이런 거 나누는 것처럼.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얘네들이 접할 때를 기준으로 이게 접할 때보다 더 멀어지냐? 그러면 이제 이게 외부에 있다. 이거 더 가까워지냐? 그러면 이제 두 점에서 만난다. 이보다 더 가까워지냐? 그러면 이제 원의 내부에 있다. 이런 얘기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 접할 때를 기준으로 한다. 접할 때. 여기도 접할 때를 기준으로 하는 것처럼. 그때가 경계니까.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원이 2개가 나왔어. 원이 3개가 나와도 마찬가지예요. 원이 2개가 나오면 원 2개 이렇게 나오면 항상 뭐부터 하시면 되냐면 이 두 원의 C와 원에서 가장 중요한 점이 뭐였지? 고마워. 중심이었어요. 중심. 얘도 여기도 중심이 중요하고 얘도 중심이 중요했단 말이야. 두 중심을 연결하세요. 웬만한 문제는 중심을 연결해야지 풀려.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이 문제가 뭔지 모르겠는데 그냥 중심하고 중심을 연결해 보는 거야. 알겠죠? 중심과 중심을 연결하세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게 뭐냐면 이 두 중심 사이의 거리를 우리가 중심거리라고 해요. 여기 좀 잘렸는데 중심거리라고 얘기해. 두 점 사이의 거리, 두 중심 사이의 거리를 중심거리, 여기 D라고 썼어. 우리가 여기서는 원의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D라고 썼는데 여기서는 그냥 두 중심 사이의 거리를 D라고 쓴 거야. 알겠죠? D. 디스턴스 때문에 이게 거리 계속 D라고 쓰는 거야. D, 계속 그 D를 써. 그래서 이 반지름, 얘 반지름 R과 여기 R-가 있으면 얘네들이 아무리 더해봤자 얘보다는 작잖아, 더해도. 그죠? 너무 멀어. 반지름 2개 더해도 너무 멀어. 이때가 언제야? 이때가 반지름 요놈과 요놈을 더했을 때 딱 깔끔하게 중심거리가 될 때지. 그래서 여기가 중요하다고요. 등호로 딱 끝나는 이 지점이 중요한 거야. 등호로 끝날 때가 경계가 된다고요. 경계. 알겠죠? 그래서 두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과 반지름 더한 거랑 같을 때가 외접할 때야. 외접할 때.
알겠죠? 자, 그럼 얘를 먼저 하지 마시고 얘를 먼저 보세요. 이거는 책으로 좀 보세요. 이게 지금 잘 안 보이잖아? 책을 한번 보시면 거기에 이 중심거리가 이 큰 원의 반지름에서 작은 원의 반지름을 빼면 중심거리가 나온다고 써 있어. 보여? 한번 잘 보세요. 이게 이해가 되셔야 되거든요. 이해됩니까? 큰 원의 중심 반지름에서 작은 원의 반지름을 빼면 그게 중심거리가 된다고. 너무 조그만해. 더 크게 좀 했으면 좋겠는데. 뭔 말인지 알죠? 큰 원에서 작은 원 반지름 빼면 이게 중심거리가 된다. 그때가 바로 내접할 때가 된다고. 여기는 더했을 때가 외접, 뺐을 때 중심거리가 같으면 내접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원래는 얘는 지금 이게 이 R이 R-보다 더 크다고 위에 써 있거든요. 그렇게 써 있기 때문에 이렇게 썼지. 원래는 여기다 우리가 모를 때는 절대값을 붙여야 돼. 그렇죠? 누가 더 큰지 모르니까. 여기는 얘가 크다고 했어. 그러니 그냥 막 썼지만 우리는 모를 수 있거든. 그러면 절대값 하셔야 돼요. 여기는 절대값을 해서 그럼 얘와 얘 사이가 있을 때가 이 두 점에서 만날 때 아니야. 외접과 내접 사이. 그래서 더한 것과 뺀 것 사이에 D가 있을 때가 바로 두 점에서 만난다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 세 개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세 개. 얘가 제일 중요하고 이 가운데 있는 이놈이 이 사이에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 다음에 얘는 이거보다 더 커야 돼. 안 만나. 얘는 어떻게 돼요? 이놈보다 더 작아지는 거지. 뺀 거, 이 둘의 차보다도 더 작아지는 거야, 중심거리가. 그러면 내부에 있다라고 얘기해, 내부. 그러면 현아야, 우리 만약에 D가 0일 때는 언제일까? 이게 이제 원래 이렇게 0보다 크거나 같다도 써주거든? D가 0일 때는 언제일까? 중심거리가 0이래. 그럼 언제야? 언제일까? 말해줘. 중심거리가 0이라는 건 아주 중요한 건 아니야. 그냥 한번 물어봤어. 너무 깊이 생각할 필요는 없어. 중심거리가 0일 때는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라고 얘기해. 뭔 소리야, 얘나? 중심이 같은 원이 된다는 거야. 도너츠 모양 된다고 이렇게. 여기 이렇게 중심이 똑같이 이 원과 이 원이 중심거리가 같으면 이렇게 딱 도너츠처럼 중심이 다 같은 원들 있잖아. 내가 그림이 너무 이상해. 어쨌든 이런 원들을 다 동심원이라고 해. D가 0일 때, 중심거리가 0일 때. 알겠죠? 근데 뭐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야. 시험 문제 나오지도 않아. 그냥 설명을 해주는 거지, 한 번쯤. 그래서 요렇게. 여기서 중요한 건 뭐라고요? 경계가 되는 지점이 등호 있을 때. 둘이 더한 게 중심거리 D랑 같을 때, 둘이 뺀 차가 중심거리랑 같을 때 라고만 생각하면 돼요. 알겠지? 여기는 이게 다야. 그래서 어려운 얘기는 별로 없고요. 이 두 원의 위치 관계에서는 이렇게만 이해하시고 넘어가면 돼. 이 다음 얘기가 중요한 얘기거든. 이거는 그닥인데 이 다음 얘기가 좀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에 집중을 하셔야 돼. 이거 말고. 자, 그럼 해봅시다. 이 다음 얘기는 뭐였냐면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우리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났던 여기다 좀 써볼게.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기억나요? 세연 기억나?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새로운 직선의 방정식 기억나요?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새로운 직선의 방정식들 기억나야 되는데. 서연, 아 왜 너 맨날 왜 일부러 너 이거 하려고 미리 대기하고 있지? 아니라고 하려고. 알면서 너 일부러 얘기 안 하는 거지. 하나야, 나한테 수업하라고 해놓고선 저 상관없어요 해놓고선 그럴 거야? 우리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뭐였지? 기억나요? 아, 왜 안 나 또? 아, 현아.
슈. 네네? 아니요. 직선의 방정식인데 왜 x제곱이 나와요? 얘 뭐였어? 그냥 교점 구해서 교점 구해서 하는 방법도 물론 있었어요. 그건 중학교 때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수학 상에서 이 앞에 직선의 방정식 단원에서 이걸 배웠어. 뭐라고 배웠냐면 ax 플러스 여기다 쓰지 말고 여기다 그냥 쓰자. 여기다 안 쓸래. 여기다 쓸래. 여기다 쓸게. 저기다가는 다른 거 쓰려고. 야, 이렇게 했잖아. ax 플러스 by 플러스 c가 하나 있고 또 다른 놈 a-x, b-y, c- 이렇게 쓰고 한쪽에 k 붙여가지고 이거 는 여기다 한다고 했잖아. 우리 이거 했지? 했잖아. 기억나요 다? 쓰고 기억난다고 하지 마시고요. 네, 이렇게 했어. 이렇게 기억나? 기억 안 나나 봐. 나? 나지? 그래서 원래 이렇게 썼단 말이야. 근데 얘는 사실 아까 예은이가 얘기한 것처럼 그냥 교점 구해도 돼. 둘이 연립해서. 그래도 됐어. 사실 그게 더 편할 수도 있었어. 근데 굳이 이렇게 썼단 말이야. 뭐 때문에? 이 원방 때문에 그랬어. 원의 방정식 때문에. 원의 방정식도요, 이렇게 쓴단 말이야.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을 새롭게 만들 수 있다고요. 근데 직선 같은 경우는 연립하기가 좀 편했거든? 근데 원방은 연립하기가 좀 빡세잖아. 그죠? 두 개의 원을 연립한다? 두 개씩 연립한다? 좀 빡세.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은 이 방식은 똑같기 때문에 이 방식 그대로 쓰려고 하는 거야. 여기다가 x제곱, y제곱, ax, by, c 이렇게 쓰고 여기다가도 x제곱, y제곱, a 다시 x, b 다시 y, c 다시는 0하고 한쪽에다가 k를 곱하면 된다고요. 이렇게 쓰면 이게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새로운 원의 방정식이 돼. 자, 그럼 여기서 다시 질문. 소연아, 우리 한 점을 지나는 직선 몇 개? 한 점 지난 직선 몇 개? 네? 잘 안 들려. 뭐라고 한 거야? 무한계 있지? 무한계 있다고 한 거였어? 무한이 있단 말이야. 한 점 지나는 직선 무한이 많죠. 왜 하나야? 두 점 지나는 원은 몇 개 있어? 두 점 지나는 원 몇 개 있습니까? 네? 몇 개라고요? 하나야. 두 점 지나면 몇 개 있다고요? 네, 무한개 있다고요. 무한개 있어. 두 점 지나는 원 무한개 있어요. 슈야. 세 점 지나는 원은 몇 개 있어? 무한개요? 네, 세 점 지나는 원. 네? 네, 한 개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 점 지날 때 구하는 방정식, 원의 방정식 있었잖아. 세 점 지날 때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두 원에 이렇게 두 원을 내가 네, 그냥 보세요. 누가 비웃었던 것 같은데? 원이 이렇게 두 원이 있어요. 두 개 원이 있는데 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두 점 말이야. 여기랑 여기를 지나는 그런 원들 엄청 많다는 거야. 무한히 많아요. 두 개 점을 지나는 원은. 그래서 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은 이렇게 썼으면 이 k 값에 따라서 엄청나게 달라진다는 거야. 이게 원의 방정식 무한개 있다고. 알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두 원의 교점을 지나면서 하나의 점을 하나 더 가르쳐 줘. 하나의 점을. 그러면 이 점을 지나는 원은 뭡니까? 그럼 구하라고 하면 그 점을 여기다 대입해서 k를 구하면 되거든. k를 구해서 푸는 거야. 알겠죠? 두 원의 교점을 우리가 구할 수는 있어요? 있어요. 이 두 개씩을 연립하면 돼. 둘이 빼면 1차식 나오고 1차식을 다시 대입하면 구할 수는 있어. 근데 두 점 구해서 뭐 할 거야? 두 점 지나는 원은 무수히 많아. 그래서 할 수가 없어.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가 이렇게 식을 세워서 여기다가 하나의 추가적인 조건을 하나 더 주면 거기다 집어넣어서 k를 구하면 돼. 알겠죠? 이게 이렇게 확장이 되는 거야.
확장이. 알았어요? 나중에 또 나와. 이제 너희들이 이과를 가시면 기하라는 과목에서 또 배워. 이렇게도 또 쓸 수 있어. 이렇게 쓸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지금 뭐 그냥 이것만 하나만 알면 돼. 얘를 배운 이유도 얘 때문에 그래. 얘 때문에. 얘는 쉬웠는데 굳이 이렇게 복잡하게 써야 되나요? 할 수 있었는데 이게 이제 같은 아이디어로 계속 가기 때문에 이런 걸 써준 거라고 보면 돼.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이거 배울 때 우리가 뭐라고 했었냐면 이거 배울 때 저걸 하는 방법은 그래프의 교점은 뭐랑 같다? 연립방정식의 해랑 같다라는 얘기를 했었고 해랑 같다라는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K에 관한 항등식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항등식 이런 얘기를 했어요. 무슨 말이었냐? 우리가 요 놈을 생각했을 때 K에 관한 항등식이라고 하면 K 있는 놈, K 없는 놈 묶어주는 거잖아. 묶어주고 나서 요게 0, 요게 0이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쵸? 얘가 0, 얘가 0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얘가 0, 얘가 0이라는 건 얘네 둘을 연립하는 거 아니야. 얘네 둘을 연립한다? 연립하면 뭐가 나온다고요? 이 두 그래프의 교점이 나온다고. 오케이? K가 항등식이면 얘가 0, 얘가 0이고 얘가 0, 얘가 0이라는 건 둘을 동시에 만족시킨 XY는 연립방정식의 해인데 그 연립방정식의 해가 바로 그래프의 교점이다. 그러니 이 식은 요놈과 요놈의 교점을 반드시 지난다는 거야. 반드시. 그렇게 설명을 했었어요. 원래 2차 그 직선의 방정식에서. 내가 여러분을 가르치지 않아서 다시 한번 설명하는 거야. 얘도 마찬가지라는 거지. 얘도 K에 관한 항등식이기 때문에 얘가 0, 얘가 0. 얘가 0, 얘가 0이라는 것은 얘네 둘을 연립했을 때 나오는 연립방정식의 해가 있을 텐데 그 해가 바로 그래프의 교점이다. 얘네 둘의 교점을 지나는 새로운 원의 방정식을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거야. 물론 K를 구해야 되겠지만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자, 그러고 나면 우리가 이제는 하나 이것 중에서 아주 특이한 지점이 있는데요. 뭐가 있어요? K가 마이너스 1일 때가 있죠? 이걸 땡땡땡이 아니죠. 이거 따라서인데. K가 마이너스 1일 때가 있어요. 태그, 해시태그를 하는 형은. K가 마이너스 1일 때는 문제죠? K가 마이너스 1이면 K가 모든 수들 다 들어가도 되는데 K가 마이너스 1이면 X제곱, Y제곱이 없어져 버린단 말이야. 그지? X제곱, Y제곱이 없어져 버려. 현아야, 일어나 있어봐. 정신 못 차리면 안 돼. 자, K가 마이너스 1이면 어떻게 되는 거야? 직선이 되죠. X제곱, Y제곱이 없어지니까 직선이 된다고. 그럼 그 직선은 어떤 직선이에요? 이 두 개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에요. 이런 직선이라고. 이런 직선을 얘기하는 거야. K가 마이너스 1일 때. K가 마이너스 1일 때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 직선을 공통 현의 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오케이? 공통 현의 방정식. 그럼 여기서 또 다시 질문해야지. 세연아, 우리 호랑 현을 좀 얘기해 줄래? 설명을 해 줄래? 호가 뭐고 현이 뭐야? 원에서. 원의 중심이요? 네, 중심에서. 반지름요? 이렇게? 반지름 이렇게 그었어요. 어디다? 그냥 아무 데나? 이런데 이렇게 그어? 네. 그래서요? 네? A, B라고 하면 이렇게 A, B라는 게 뭐죠? 직선이요? 3분의 AB. 네, 3분의 AB가 뭐죠? 호요? 그럼 현은요? 그게 현이고요? 네. 바뀌었어요. 호가 둥글둥글한 거야, 호가. 현이, 우리 현악기 생각하면 되잖아. 이 줄로 쭉 짱짱하게 해놓은 현악기. 그죠? 현을 이렇게 느슨하게 해놓지는 않는단 말이야.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설명을 하라고 하면 애들이 일반적으로 다 이런 느낌이야. 야, 호는 뭐야? 아, 이거. 현은 뭐야? 이거. 나한테 바디랭귀지를 하는 애들이 많아. 원래 그러시면 안 되고요. 우리가 호라고 얘기하면 원 위에 두 점을 잡아서 연결했을 때 그 두 점으로 있는 원의 일부분을 호라고 합니다. 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야. 두 점으로 이루어져 있는 원의 일부분, 그럼 이게 호가 되는 거지. 알겠어요? 현은 뭐라고 해야 돼? 아까 얘기한 것처럼 원 위에 두 점을 잡아서 두 점을 선분으로 연결했을 때 이 선분을 호라고 합니다. 현이라고 합니다. 하면 되는 거지. 알겠죠? 어쨌든 호랑 현이 나왔어요. 여기도 그럼 내가 공통현이라고 써놨네. 공통현. 그러니까 이게 바로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공통현이라고 한다는 거야. 이 원에서도 이게 현이고 이 원에서도 이게 현이니까. 그죠? 공통의 현이니까 공통현의 방정식이라고 하고, 원래 현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게 선분이라고 하는 게 맞지만 이 방정식을 구할 때는 직선이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가 공통현의 방정식이라고 한 거지. 알겠죠? 그럼 이제 k가 마이너스 1이라면 결과적으로는 이 원에서 이 원을 뺀 거잖아. 그치? k는 여기부터도 되고 여기부터도 되거든? 또 어떤 원이든 두 개를 빼면 공통현의 방정식이 나온다는 거야. 알겠죠? 공통현의 방정식 구하라. 그럼 뭐 하면 돼요? 빼면 돼, 두 개 원을. 빼면 직선의 방정식이 나오니까 그걸 구하시면 된다.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 나오면 여기서 한번 얘기하면, 여기서 현에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리면 우리 어떤 일이 발생했지? 수선의 발을 내렸어요, 현에다가. 어떻게 되지? 원의 중심에서 현에다가 이게 수선의 발을 내렸어. 그럼 어떻게 되지? 어떻게 돼요? 2등분이 돼요. 2등분. 수직 2등분이 돼요. 수선의 발을 내렸으니 수직은 얘기 안 해도 2등분이 돼요. 2등분이. 너무 2등분 안 같아서 얘기 안 하는 거야? 자, 어쨌든 2등분이 돼요. 2등분이. 그러니 우리가 이 공통현의 길이를 구하세요. 이런 문제가 많이 나와. 응? 공통현의 길이 구하세요. 또는 현의 길이 구하세요. 이런 문제가 있거든. 그러니까 원이 이렇게 있고 여기서 이렇게 가는, 뭐 y는 이게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4라고 하고 y는 x 플러스 1 이렇게 있을 때 x 플러스 1이 아니겠네. x 마이너스 1이라고 할게요. 뭐든 상관없지만 x 마이너스 1이라고 할 때 이렇게 잘리는 현의 길이를 구하세요 라고 물어본단 말이야. 이렇게 현의 길이 구하세요 이렇게 물어봐. 현의 길이 이런 거 물어볼 때 여러분들은 뭐 하셔야 되냐면, 여기다가 현의 길이 구하는 문제가 나오면 점지거와 피타의 콜라보입니다 이렇게 해야 돼. 콜라보레이션. 점지거와 피타를 하면 된다고요. 무슨 말이야? 우리 원의 중심이 항상 점지거 할 때 원의 중심이라 하는 거지. 원의 중심은 얘는 0,0이었고 얘 직선은 x 빼기 y 빼기 1은 0 이렇게 되니까 점지거 하면 이 길이 구할 수가 있겠죠? 그죠? 이 길이를 구하고 나면 얘가 뭐가 된다? 수직 2등분이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반지름은 알고 있잖아요. 여기 뭐라고? 2라고. 그러니까 반지름과 이 점지거 한 걸로 피타고라스를 하면 이 길이를 구할 수 있고, 여기에 2배를 하면 이 현의 길이를 구할 수 있는 거지. 알겠죠? 이렇게 항상 구하는 거야. 이게 오늘 배우는 거 제일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늘 배우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거야. 현의 길이 구하는 거. 알겠죠? 현의 길이 어떻게 구해야 되는지.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 점지거 하시고 반지름 아니까 이걸로 피타고라스 하면 이 길이 나오고 그거에 2배 하면 된다. 됐지? 자, 그리고 다시. 자, 우리가 여기서 공통현 말고 그냥 이 두 원으로 교점이 생겼잖아. 이 두 교점을 지나는 원 중에서 넓이가 가장 작은 원을 구하시오. 그 넓이를 구하시오. 이런 문제가 나와. 크기가 가장 작은 원의 넓이를 구하시오. 그렇다면 이 두 교점을 지나는 원 중에 가장 작은 원은 어떤 원? 이게 지름이 될 때란 말이야. 여기서부터 여기를 지름으로 가질 때가 반드시 여긴 지나야 되니까 이걸 지름으로 하는 원이 가장 작단 말이야. 그럼 얘 원의 넓이를 구하라고 하면 결국 우리는 뭘 구하라는 소리야? 이 공통현의 이 길이를 구하라는 거야. 이 길이. 이걸 구해서 이게 반지름으로 하는 원이 될 거 아니야. 그죠? 현의 길이를 구할 수 있으면 그게 지름이 되니까 이 원의 넓이를 구할 수 있다는 거야.
알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그럼 저는 이걸로 하나요? 얘로 하나요? 그건 여러분 마음대로 하세요. 이놈으로 둘 중에 좀 간단한 놈. 원의 방정식이 좀 간단한 애가 있어. 걔랑 해. 그래서 이 반지름하고 이 점집거 하셔서 이 피타고라스 하시면 이 길이를 구할 수 있다. 이게 반지름이니까 이 원의 넓이 구할 수 있겠지. 알겠죠? 그럼 점집거를 해야 되는데 이 직선의 방정식은 안 가르쳐줘. 이 원 두 개만 가르쳐주고. 그럼 우리가 이건 구할 수 있다고 했잖아. 어떻게 구한다고요? 공통현의 방정식이니까 k에다가 마이너스 1, 즉 두 원을 빼면 된다고. 알겠지? 두 개의 원을 빼시면 직선 나오고 이 직선이랑 점집거 하시고 반지름이랑 피타고라스 하시고 그럼 이 길이를 구할 수 있다고. 야, 이렇게 설명을 해줘도 되게 재미없어하고 아주 그냥 아 진짜 정신 좀 차려봐. 알겠죠? 이렇게 하면 돼요. 이게 이제 중요한 얘기. 이게 오늘 하는 얘기 중에 가장 중요한 얘기였어. 마지막에 이제 하나만 더 하면 되거든? 하나. 정신 조금만 차려주세요. 이제 하나만 더 하면 돼. 공통현의 방정식과 현의 길이가 아주 중요한 얘기였어요. 지금 오늘 배운 것 중에. 자, 그럼 이번에는 뭐 하려고 하냐면 얘는 사실 조금 중요도가 좀 떨어진다고 볼 수 있는데 이제 접선의 길이에 대해서 배우려고 해. 접선의 길이. 자, 접선의 길이에 대해서 배울 건데 여기 원이 하나가 있고요. 원밖에 한 점이 있어요. 원이 좀 이상한데 자, 그냥 봅시다. 자, 이렇게 원이 하나 있고 원밖에 한 점이 있는데 이 원밖에 한 점에서 접선을 그으면 두 개 그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울 때 이렇게 두 개 그을 수 있죠. 이렇게 두 개 그을 수 있어. 여기 접점, 여기 접점. 이렇게 원의 중심이 이렇게 있어. 여기 이렇게 수직으로 갈 것이고 이쪽도 이렇게 수직으로 갈 거야. 맞죠? 그럼 이 접선의 길이를 구하라고 한단 말이야. 이 접선의 길이를 구하세요. 이렇게 문제가 나와. 이 접선의 길이 구하세요. 이렇게. 이게 원 밖에 있는 점에서 이 접점까지의 거리를 접선의 길이라고 해, 우리가. 그럼 얘는 어떻게 푸냐? 얘도 그냥 피타고라스야, 피타고라스. 이 점 알고 이 원의 방정식을 알면 중심도 알 거니까 이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하시고 반지름 구하시면 이 거리는 구할 수 있겠지. 피타고라스로. 알겠죠? 근데 물어보는 건 뭐냐면 우리한테 이 접선의 방정식을 안 가르쳐줘. 접선의 방정식을 안 가르쳐줘. 여러분이 구하셔야 된다고. 근데 접선의 방정식 안 구해도 상관없죠. 왜? 반지름을 알면, 반지름 알고 이 두 점을 알면 이 길이 구하고 이 길이 구하면 이거 할 때 접선의 방정식 몰라도 되잖아. 그죠? 근데 이제 접선의 방정식을 꼭 구해야 될 때가 있어. 뭐 반지름 안 가르쳐 주거나 그럴 때는. 그래서 우리가 이 접선의 방정식과 뭐 점집거를 하든지 뭐 이렇게 해서 어쨌든 이 피타고라스로 이 길이를 구할 수 있다라는 소리야. 문제 이제 좀 이따 여러분 풀어보라고 할 거야. 이런 문제가 있어요. 자, 이제 진짜 마지막. 이 접선의 길이 중에서 이번에는 공통 접선의 길이가 있어요. 공통. 두 개의 원에 공통으로 접하는 선들의 길이를 구하려고 해. 공통 접선. 자, 걔만 하면 이제 돼요. 오늘 내가 할 설명은 끝이고요. 여러분들이 예전에 그 자치 방정식 문제를 잘 해놨기 때문에 이것만 잘하면 되는데. 자, 두 개의 원이 이렇게 있어. 근데 이제 공통의 접선이라는 건 둘 다 접해야지 공통 접선이잖아. 그래서 우리가 공통 외접선이 있고 공통 내접선이 있어요. 사실 이건 이제 많이 안 나오는 편이야. 예전에 비해서. 접선의 길이 구하는 거. 그래도 해봐야지. 자, 봐봐. 둘이 동시에 접하려면 얘가 이렇게 해서 이쪽에도 이렇게 접하게 이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렇게. 이게 바로 공통 외접선이야. 바깥에서 이렇게 접해서 가는 거. 이 아래도 있겠죠. 아래도 이렇게 가는 접선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가는 선을 공통 외접선이라고 해. 그럼 접선의 길이를 아까 얘기할 때 접점까지를 얘기했잖아. 접점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구하는 게 바로 우리 공통 외접선의 길이를 구하세요 라는 소리야. 이 그림 안 그려줘요. 여러분들한테 풀으라고 할 때는 그냥 두 개 원의 방정식만 가르쳐줘. 그래 놓고 공통 외접선의 길이 구하세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려놓고 아 지금 뭐 구하라는 소리구나 이렇게 깨달으셔야 돼. 자, 그럼 보자. 원의 중심. 아까 내가 뭐라고 했어? 원에서 가장 중요한 점 두 개 있고 두 점을 연결해라 라고 했지. 연결하셔야 돼.
중심 연결하고 이 중심으로부터 접점은 이렇게 연결하면 수직이고요. 여기도 이렇게 연결하면 여기가 수직이잖아. 그지? 자, 우리가 두 개의 원의 방정식은 다 가르쳐줘. 가르쳐주면 이 중심 좌표도 알고, 그 다음 이쪽 중심 좌표도 알고, 그 다음 얘 반지름도 알고, 얘 반지름도 알아. 여기를 R이라고 하고, 여기 스몰 R이라고 할게. 이렇게 알아. 그러면 우리가 이 둘의 중심거리 구할 수 있잖아. D 이렇게 구할 수 있죠. 중심 좌표를 알고 있다면 두 점 사이 거리 구하면 되니까. 두 점 사이 거리 구하시고, 그럼 여기서 이제 어떻게 여기 알고 여기 알고 여기 하는데 이 길을 어떻게 구하냐고. 어떻게 구하면 돼요? 피타고라스를 하시면 돼요. 피타고라스. 어떻게? 직사각형을 만들어. 똑같이 이렇게 하면 지금 요 길이가 이 길이랑 똑같은 거야. 직사각형 만들면. 그럼 우리가 여기가 D라는 거 알았고, 여기는 뭐가 돼요? 여기가 바로 라지 R 마이너스 스몰 R이 되는 거지. 그죠? 여기가 라지 R에서 스몰 R 빼니까. 그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 피타고라스를 하면 되는 거야. 이 거리 D는, 아니 거리 D가 아니죠. 왜 그래? 우리 지금 이 길이를 L이라고 하면 L은 루트, 여기가 빗변이라는 거 조심하셔야 돼. 어떤 애들은 여기가 빗변이라고 생각하는 애들이 있어. 잘못 그리면 여기가 빗변처럼 보일 수도 있단 말이야. 조심하셔야 돼. 그래서 D제곱에서 이거를 빼셔야 돼. 이걸 빼면 나오는 게 이 거리, L이야. 접선의 길이. 정신 차리세요, 다들. 왜 그러실까? 정신 차리세요. 그래서 이렇게 구하는 거거든요. 알겠지? 공통 외접선 길이 어떻게 구하는지. 이렇게 안 그려준다고요. 여러분들이 그냥 원의 방정식 두 개만 가르쳐주고 공통 외접선 길이 구하세요. 이렇게 나와. 어쩔 거야? 어쩔 TV. 이렇게 풀어야 된다고, 이렇게. 어쩔 칠판이라고 해야 되니? 자, 어쨌든. 자, 그래서. 자, 정신 차려. 정신 차려. 공통 외접선 했고, 이번에는 공통 내접선도 해볼게요. 내가 말한 대로 딱 40분 됐다. 내접선 하면 끝이거든요. 자, 내접선은 안쪽으로 이렇게 접하는 거야. 안쪽으로. 이렇게 접하는 게 내접선이야. 아까는 어떻게 했어? 둘 다 바깥 이렇게 바깥 접하는 게 외접선. 이 안쪽으로 이렇게 접하는 게 내접선. 이 공통 내접선의 길이 구하려고 해. 그럼 똑같이 여기도 중심 잡고 연결하면 수직, 연결하면 수직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어디라고요? 이 길이라고, 이 길이. 요 길이라고요, 요 길이. 그치? 이번에는 어떻게 할 거야? 아까도 얘기했듯이 일단 여긴 연결하라고. 그죠? 여기 중심과 중심은 연결합시다. 그럼 피타고라스 두 번 하면 돼? 안 돼. 피타고라스 두 번 할 수가 없어. 왜? 우리가 이 길이 알고 이 길이 알지만 이 길이와 이 길이를 따로 알 수는 없거든. 그러니 한 번에 하려면 아까처럼 직사각형을 만들어줘. 평행이동 한다는 소리거든. 직사각형을 만든다는 건 여기다가 이렇게 직사각형을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게 이 길이야. 이 길이. 이게 똑같은 길이. 이 길이 구하려고 해요. 여기 이렇게 연장하면 되지. 연장. 그러면 아까 했던 것처럼 여기는 라지 R, 여기가 스몰 R이면 여기도 R이니까 여기는 라지 R 플러스 스몰 R이 되는 거야. 여기 중심거리 D는 그대로 있고요. D 그대로 있고. 그래서 만약 여기를 L이라고 하면 이 거리 L은, 아니, 또 L이라고 하면 안 되잖아. L-라고 할까? L-는 루트 D의 제곱에서 라지 R 플러스 스몰 R의 제곱을 빼는 거지.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 길이를 구할 수 있다는 소리야. 알겠어요? 내가 이렇게 얘기하고 너희들이 제대로 문제 푸는 애들이 다 푸는 경우를 본 적이 없어. 모든 반 애들이 이렇게 설명을 다 해줬는데도 다 푸는 경우가 없다고. 왜? 집중을 안 하는지 아니면 못 알아들은 건지 모르겠는데 못 풀어. 이렇게 설명을 다 해줬는데도. 정신 차리시고. 시우야, 우리 외접선의 길이가 더 길어 보여? 내접선의 길이가 길어 보여? 공통 내접선과 공통 외접선을 생각했을 때 외접선이 더 길어 보이지? 그러니까 같은 D라는 중심거리에서 더 조그만 걸 빼는 거야. 이해돼요? 10의 제곱에서 6의 제곱을 빼야 더 큰 놈이 나오잖아. 얘는 10의 제곱에서 8의 제곱을 뺀다고 생각해봐. 그러니까 얘는 더 큰 거를 빼주는 거니까 더 작아지겠지. 이해되지? 그러니까 우리가 어쨌든 느낌을만 기억하더라도 중심거리의 제곱에서 뭘 뺐나 보다. 근데 뺄 때 반지름끼리 뭘 했거든. 그 반지름을 더하면 더 작아질 테니까 이게 내접선이 되고, 반지름을 뺀 거를 빼면 이건 더 커지니까 이게 외접선이 되는 거야. 이렇게라도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이것까지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문제들 보시면 설명은 다 했어요. 이제 문제만 살짝 보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라고 얘기만 하면 돼. 이제 이렇게 하시면 돼요. 다 설명했어. 새로운 문제들도 없어요. 이제 문제 보면 돼. 자, 보시면 짠, 여기 보면 두 원이 외접한다. 아까 외접한다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중심거리를 더한, 아니, 중심거리가 반지름 2개 더한 거와 같다 하면 돼요. 중심거리가 반지름 2개 더한 거와 같다. 그리고 위치 관계가 만난다. 여러분, 만나는 게 언제예요? 두 원이 만나는 게? 두 원이 만나는 건 언제지? 외접할 때? 내접할 때? 두 점에서 만날 때 만나는 거 아니에요? 또 만나는 거죠. 이해돼? 외접도 내접도 두 점에서 만나는 것도 만나는 거니까 우리가 아까 거리 D를 라지 R 플러스 스몰 R, 얘보다 이때가 라지 R에 스몰 R 다시 이때가 지금 두 점에서 만날 때였거든. 등호가 들어가면 이게 외접이었고 등호가 들어가면 이게 내접이었어. 그러니까 이렇게 풀어야 되겠지. 만난다라고만 한다면 한 점에서 만날 때는 등호, 부동호만 있을 때는 두 점에서 만날 때였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푸셔야 돼요. 외접과 내접만 얘기하시면 안 되고. 알겠죠? 자, 이렇게 하시고 그다음 서로 다른 원의 외부에 있다. 그건 더 먼 거야. 이건 이제 얘기 안 해도 되죠. 얘랑 R 다시 아무리 해도 얘가 더 먼 거야. 안 만나. 그때가 외부에 있겠지. 이렇게 푸시면 되니까 잘 생각해 보시면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이해를 하실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원의 교점을 지난다. 아까 말한 것처럼 이렇게 두 원의 교점과 0,1, 그러니까 두 원 한쪽에다가 K 쓰면 돼. 한쪽에다 K. 그래서 둘이 더해. 그래 놓고 0,1을 대입해. 그럼 K를 구할 수 있겠지. 그리고 내가 여러분들 그 테스트 본 거 보니까 어떤 강박이 있는 애들이 있더라고. 이게 일반형으로 쓰셔도 되거든요, 답을. 근데 막 다 그 일반형까지 써놓고 또 표준형으로 고치려고 막 열심히 노력하는 애들이 있더라고. 안 그래도 돼. 일반형으로만 그냥 써도 답이야. 알겠지? 꼭 굳이 표준형까지 바꾸지 않아도 돼. 됐고요. 여기 아까 했던 것처럼 여기가 참 중요해요. 공통현의 길이 구하는 거랑 이 접선의 길이 구하는 거 마지막으로 이렇게 해서 다 나와 있어요. 현의 길이 얘기 나왔고 접선의 길이 나와 있어. 이렇게만 하면 여러분들이 다 문제 풀 수 있어. 못 푸는 문제는 하나도 없어. 근데 확인 문제까지가 아니라 오늘 숙제는 여기 이 실전 연습 문제 끝까지거든요. 스텝 2까지 다 해서 다 풀어 오셔야 돼. 여기까지. 이거 어디예요? 어디죠? 305쪽까지 풀어 오시면 되거든요. 305쪽까지. 좀 힘들어도 꼼꼼하게 잘 풀어 보셔야 돼. 알겠지? 꼼꼼하게 잘 풀어 보시고 내가 이 한 문제만, 이거는 좀 잘 못 알아들을 것 같아서 한 문제만 살짝 보고 내 설명은 마치도록 할게. 자, 원이 이렇게 있는데요. 원 밖에서 접선을 이렇게 그었는데 이 두 접선이 수직으로 만난대. 원 밖에서 접선을 그었는데 이 각도가 90도가 된다는 거야. 언제 그렇게 될까? 언제? 이게 점점 멀어지면 어떻게 되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각이 작아져요. 그냥 봐주세요. 자, 각이 작아져요. 근데 가까워져야 되겠네? 90도가 되려면? 작아져야 되겠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90도가 될 때가 결국에 있단 말이야. 90도가 될 때가. 언젠가 있어. 이때는 뭘로 풀어야 되냐면 이렇게 푸셔야 돼. 이거 외워버리세요. 자, 이게 90도가 된다? 원래 원의 중심에서 접점까지도 이게 90도가 원래 늘 되지 않았나? 그치? 원의 중심에서 접점까지는 항상 90도가 됐잖아. 그치? 그러니 요렇게 돼버리면 얘는 정사각형이 된다라는 소리야. 정사각형. 그럼 정사각형이 되면 우리가 어떤 걸 써먹으면 되냐? 반지름 얘기는 써먹을 필요가 없죠. 못 써먹어. 그럼 원의 중심하고 얘하고 거리가 루트 2r이라는 걸 써먹으면 돼. 알겠어요? 이게 r, 그럼 루트 2r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루트 2r.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설명해 드렸으니 지금부터는 나눠드린 시험지 고치시고 다 고치신 분들은 이 풍산자의 이 기본 문제부터 차근차근 풀어 가시면서 질문을 하시면 돼요. 알겠죠? 일단 시험지부터 고치셔야 돼. 알겠지?